이번 시간에는 수투 특강을 할 거고 수투의 목차를 잠깐만 보자면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첫 단원에서 극한이랑 연속, 두 번째 단원에서 미분, 세 번째 단원에서 적분을 배울 건데 너네가 이제 고3 올라가고 나거나 아니면 뭐 좀 다른 학교를 갔다, 이상한 학교를 갔다 그러면은 선택 과목에서 이 미적분이라는 것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때 배우는 미적분이랑 여기 수투에서 배우는 미적분이랑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다루는 함수 차이가 조금 있어. 그래서 이제 미적분 가면은 좀 다른 함수 자체가 너네가 새로운 함수를 너무 많이 배워갖고 그게 좀 어려워서 미적분이 어렵다 하는 거고, 애초에 미분이랑 적분의 개념이라든지 문제풀이 방식 자체는 전부 동일해. 그래서 너네가 지금 수투 특강 할 때 미분 적분 한번 잘 정리해 두고 하면은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똑같이 도움 받아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에서는 극한이랑 연속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두 녀석이 나중에 미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이랑 함수의 연속 단원이 또 나중에 수능 같은 거나 아니면 내신 어려운 문제를 가면은 얘네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싹싹싹 빌드업을 해나가거든. 그래서 이 단원에 개념이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막상 또 디테일 챙길 거는 엄청나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을 좀 신중하게 잘 연습을 해 두셔야 앞으로 수업 풀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책으로 가봅시다. 책은 10페이지를 펴시면 돼.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함수의 극한. 일단 새로운 형식 자체를 하나 배웁시다. 리미트 x가 이러한 식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배울 것이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읽느냐? f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 이라고 읽는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요 L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극한값이. 그래서 크게 봐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누가 가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리고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겠고, 누가 가냐, 요 리미트 뒤쪽에 있는 요 녀석, 요 함수가 이동을 할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요 밑에 x가 a로 간다는 화살표로 나타낼 것이다. 그랬을 때 극한 값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수학에서 무슨 값이라고 뒤쪽에 값자가 붙은 거는 무조건 뭐라고 읽어주신다? y값이다 라고 읽어주셔야 돼. 이건 언제나 항상 들어가는 규칙이야. 기억을 잘 해줍시다. 그랬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좀 해봅시다. y는 fx,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읽고, 요 중에서 여기 부분 y는을 떼고 fx만 따온 것, 이 녀석을 우리는 함수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를 다루는 것과 함수식을 다루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함수식이라는 녀석은 방정식이나 우리가 항등식을 다루었던 것처럼 무언가의 해를 찾을 때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함수라는 녀석은 어떠한 점 또는 뭐 절편, 교점 이런 녀석을 찾을 때 주로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초 개념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극한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자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이런 y는 fx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요 그래프에서 극한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극한이라는 것은 극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해. 요게 극한의 정의다. 물론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안에서는. 그랬을 때 극도로 가까워진다. 어디가? 함수가 어디로? x가 a로 가까워질 때에 극한 값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때의 y값이 얼마냐, 그런 거를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가까워진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자. x 이퀄 a로 fx가 가까워진다는 건 이렇게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겠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봐봐, 오른쪽에서 fx가 가까워진다면 x는 a로 이렇게 슉 와서 여기까지 오고 요러한 점에 가까워질 거야, 그치? 그랬을 때 극한 값, 즉 y값을 우린 궁금해하는 거니까 요 점에서의 y값은 b라고 갖고 있지, 그치? 근데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어때? 요 점에 가까워질 것이고 x는 a일 때 이 점의 y값은 얼마야? c라는 점을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와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의 y값이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니까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각각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 좌극한 값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 우극한 값으로서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기호로서는 이렇게 x가 a로 가는데 그냥 a로 가는 게 아니라, 봐봐,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x가 정확하게 a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a에서 살짝 왼쪽. a에서 살짝 왼쪽으로 있는 값은 조금 더 작은 값이겠지, a보다.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더 작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a 위쪽에 마이너스라는 표시에 넣는 거야. 이렇게 a 마이너스, 숫자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놓으면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작다는 의미인 거야, 앞으로. 그럼 우극한 값은 어떻겠어? 얘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x가 a보다 살짝 클 때로 가까워질 거야. 그럼 얘는 작을 때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클 때는 플러스라고 나타내주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그래프를 보면 좌극한 값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여기고 그때 y값이 c니까 좌극한 값은 c겠고, 우극한 값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그때 y값은 b니까 우극한 값은 b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럼 어때? 지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서로 다르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에서 한번 보자. 이런 b라는 x값에서 한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보자면, 저 x가 d 마이너스 즉 우극한 값이랑 x가 d 플러스 즉 우극한 값으로 갈 때 그때의 y값이 봐봐, 얘는 왼쪽으로 가까워져도 2점이고 오른쪽으로 가까워져도 2점이기 때문에 그때의 y값은 서로 같겠지, 그쵸? 그 말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x가 d로 갈 때는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겠지, 그쵸? 그랬을 때 그럼 이때의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은 서로 같겠구나. 그 값은 여기 y값,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해봅시다. 2라는 값을 가겠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저 fx라는 함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를 때도 있고, 또는 x 이퀄 d 같은 데에서는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을 때도 있는 거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지 다른지는 x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냐,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것을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 반대로 다른 것은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쓰기가 조금 말이 기니까 새로운 용어를 하나 붙였고, 그것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수렴한다의 반대말은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와 발산한다는 같은 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나? 근데 저 발산이라는 녀석은 지금 내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만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 다른 발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녀석의 정의가 필요해. 무한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팔을 옆으로 눕힌 것처럼 생겼어. 이 무한대라는 녀석이 무엇이냐? 엄청나게 큰 상태를 의미한다.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면은 결국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 것, 그것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더 이상 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고 불러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x가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진행을 했어. 그럼 x값이 엄청나게 커졌겠지? 그때 x값을 우리는 무한대 상태다라고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극한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가 어디로 가까워져? 무한으로 가까워져. 무한대로. 그 말은 x가 엄청나게 커졌어. 즉 x가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진행했어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봐봐. x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x축의 증가 방향이 이거 화살표지. x축의 증가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즉 x값이 커지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x가 엄청나게 커지려면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갔다는 얘기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함수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자. x가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함수가 계속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그때 y값은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y값이 엄청 크겠네? 그쵸?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은 엄청나게 큰 값을 갖겠고, 그것 또한 우리는 무한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x가 왼쪽으로 엄청나게 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왼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알아보자. 왼쪽으로 x가 간다는 뜻은 x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겠고, 왼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다면 x값이 엄청나게 작아졌겠지. 그럼 그 엄청나게 작은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부를 수 있겠네. 그럼 그때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한번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왼쪽으로 엄청나게 진행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질 테니까 y값이 저 아래 처박혀 있겠고, 그럼 그 y값은 엄청나게 작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지? 그럼 그 값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다. 엄청나게 작은 값.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이 녀석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라 그래서 상태라 그랬어. 상태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가 극한 값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값자가 붙으면 어떤 숫자라고 나와야 되잖아. 값이니까 당연히. 그치? 근데 이 무한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이건 상태야. 그럼 이 구간에서 얘는 지금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값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 또한 발산이라고 우리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는 값을 갖지 않으니까 값이 없어. 즉 극한값이 없어. 즉 수렴하지 않아. 즉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발산이냐?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반대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라고 정의하자 했던 것이지. 그래서 발산에 지금 두 가지 개념이 추가된 거야. 첫 번째는 정확함과 우극값이 다른 것을 발산이라 부르고, 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 또한 발산이라 부른다 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되는데 그게 진동 발산이라는 거거든. 이 개념은 자세히 다루지 않을 거야. 왜냐면 요거는 수원에서 아직 너네가 삼각함수까지 진도를 나갔나? 안 나갔을 거야. 삼각함수라는 그 수원에 새로운 함수가 있거든. 그걸 배우고 나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프가 약간 막 이렇게 생겨먹어서 슉슉 계속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함수가 있어. 이게 삼각함수 모양이거든.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어딘가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갔다는 뜻일 텐데 그때의 함수값이 여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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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일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왜? x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갔다그만 알지 x값이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y값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도 값을 우리가 하나로 알 수 없으니까 얘도 발산이다. 근데 무슨 발산이야? 모양을 봤더니 진동하는 것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진동 발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저 진동 발산의 개념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생각함수가 좀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린 지금까지 두 가지 개념을 배웠다. 첫 번째는 수렴이고 그것의 반대로 발산을 배웠다. 그랬을 때 수렴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였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다. 이것이 수렴의 정의였고 발산에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 첫 번째,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다를 때. 두 번째,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세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네 번째, 진동 발산까지.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결국 극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간다. 좌극한이라면 a 마이너스로 가겠고 우극한이라면 x가 a 플러스로 가겠지. 이렇게 극한을 표시할 건데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듯이 x가 a에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간에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간에 그 값이 정확하게 a가 되는 건 아니야. 맞아. 정확하게 a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극한의 정의 자체가 한없이 가까워진다일 뿐이지 a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 이해되겠니?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 이거는 요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정근선도 있어요.
이러한 y는 fx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봐봐. 요 x 이퀄 a에서 좌극한을 구해보면 그것은 a의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값이니까 그때의 y값은 2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겠는데, 그때 x값이 봐봐, a보다 살짝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정확하게 a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x값이.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a-로 간다라고 표시를 한 것이고, 이거 이해되겠니? 그러면 정확하게 x가 a일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지. fa는 얼마? 그때 y값은 d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함수값 표현이라고 수하 단원에서 배워보았고, 이때는 x가 정확하게 a로 갔을 때의 상태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극한과 다른 것이야. 마찬가지로 뭐 우극한 값도 구해보면 a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2점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때 y값은 c에 가까워. 이렇게 줄 수가 있겠지. 근데 봐봐, 우리는 지금 a로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a가 아니다, a-로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a가 아니라 a+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함수값 자체도 한번 살펴보면 봐봐, 정확하게 요 점일 때, 즉 x가 a일 때 요 점에서의 y값이 2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자극한 값을 하려면 이거보다 살짝 왼쪽으로 간 여기 어딘가의 점을 지금 찍은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의 y값은 요 2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겠지. 그치? 그럼 정확하게 얘가 2는 맞는 거야, 아닌가? 정확하게 2가 아니란 소리네. 2랑 아주 가깝지만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값, 얘는 이 플러스라고 적어줘야겠다. 이거 이해되겠니?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올라간 점은 여기일 때 y값 2보다 살짝 위로 올라갈 테니까 y값이 살짝 클 거라고. 이 플러스일 거라고, 정확하게 2가. 마찬가지로 얘도 우극한도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a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갈 거니까 y값이 얘는 살짝 내려가야겠지. 그럼 c가 아니라 c보다 아주 조금 작아진 c-로 가까워지겠다라고 쓸 수 있겠고. 근데 우리는 요 e 플러스나 e보다 아주 살짝 큰 값이나 e나 서로 거의 같은 값일 거니까 그냥 e라고 쓰고, c-도 c보다 아주 살짝 작은 건 그냥 c랑 비슷할 거니까 c라고 쓰자라고 한번 얘기를 하자는 거야, 뭉뚱그려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수학에서 근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e 플러스나 e나 어차피 비슷한 수니까 그냥 e라고 쓰자라는 것을 근사한 값, 이래서 근사값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써도 정답이고 이렇게 써도 정답이라는 거야. 얘의 근사값이 얘니까. 이해되겠죠? e 플러스를 쓰든 e를 쓰든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요 극한값을 e 플러스라고 무조건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간혹 있어.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나중에 풀면서 연습을 할게요. 그럼 이번에 이 f에서를 보자. f를 봐. x가 f로 갈 때는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나 심지어는 함수값 자체도 전부 똑같은 요 점으로 계속 가까워질 거야. 맞지? 얘가 왼쪽으로 가까워져도 2점이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도 2점이고 정확하게 f일 때도 2점이니까. 오케이? 그럼 그때의 값이 뭐냐고 봤더니 d라고 돼 있네. 그럼 요때 값은 d구나 라는 거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요 위쪽에 있는 a에서는 어때? a에서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달랐지. 그럼 이때는 우리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정확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쵸? 얘네는 수렴, 얘네 둘은 발산 일 텐데, 심지어 얘는 수렴도 하는데 심지어 함수값까지도 같네. 그치? 정확한 우극한만 같은 게 아니라 함수값까지 총 3개가 같아.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새롭게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우리는 연속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거야. 자, 수렴은 정확한 거 우극한 값이 같고, 발산은 이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의 새로운 개념, 연속은 뭐다? 연속은 좌극한 값과 함수값과 우극한 값 이 3가지가 모두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연속한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 똑같은 그래프를 볼 건데, 저 점근선 쪽으로 갈 때 한번 보자고, 극한을.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엄청나게 커진 것, 즉 오른쪽으로 진행한 것인데, 지금 얘는 점근선이 있지, 그죠? 점근선이 뭐냐 해서 봤더니 y = b라는 점근선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fx라는 함수는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y값이 뭐에 가까워져야 돼? b에 가까워져야겠지. 그치? 그러면 요때 극한값은 얼마? b라는 값을 갖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 발생 얘기하면서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상황을 얘기를 했었지. 근데 언제나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경우에는 수렴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B로 수렴하게.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수렴이라는 개념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좌극한이야? 아니면 뭐 우극한이야? 알 길이 없잖아. 그럼 이건 수렴이라고 쓸 수가 없지 않나요?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봐. 어디 있든 간에 매우 오른쪽에서 결국 이런 그래프를 모양을 갖고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가든 살짝 오른쪽으로 가든 간에 어차피 그 값은 항상 b겠지. 여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근선을 가질 때는 항상 그냥 수렴하겠다라고 대충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됐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초 개념인데, 방금 내가 얘기했던 함수의 연속을 이용해서 극한을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까지만 배우고 문제를 푸는 걸로 넘어가 보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연계해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얘기했었지. 연속이라는 건 정의상 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그리고 함수값, 이 3가지가 전부 동일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연속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좌극한 값, 함수값, 우극한 값을 굳이 따로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지. 한 번만 구해서 어차피 연속할 거니까 3개 다 값이 똑같겠지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함수가 연속하고 있는 값, 연속하는 값, 요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네. 만약에 함수가 연속한다면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똑같을 테니까 하나만 구해서 전부 같다라고 쓰면 될 테니까. 그럼 함수가 연속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로 각각이 연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서 보면 첫 번째로 다항함수라는 녀석이 있어. 두 번째로 유리함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무리함수가 있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수원 이제 너네가 배우게 될 삼각함수라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수투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갈 거야. 그리고 여기 추가로 이런 녀석들은 아니지만 구간함수라는 녀석을 새롭게 알아야 돼.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다항함수가 대체 뭐냐? 선생님 저는 저런 거 안 배웠는데요. 가 아니라 얘는 그냥 너네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이제 너네가 미분 접근감 배우게 될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애들을 그냥 다항함수라고 부른다. 저 앞에 다항이 다항식 할 때 다항자야. 일반적인 함수들. 유리무리 함수는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삼각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너네가 삼각 B라고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었지? 이 녀석들을 함수 형태로 바꿔놓은 게 삼각함수들이야.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수원 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구간함수는 무엇이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야. y가 뭐 어떨 때는 위의 식을 따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래 식을 따를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2보다 작을 때, x가 2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그래서 x가 2 이상일 때 함수식이 gx가 되는 거, x가 2보다 작을 때 함수식이 fx가 되는 거.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구간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딱 보자. 함수가 연속한다는 건 자극한 함수과 우극함수 전부 같은 것이고, 그럼 연속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부르고, 아닐 불자야. 연속하지 않는 것. 그때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하는 거야. 혹은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리함수를 한번 보자. 요런 유리함수가 있다 해봅시다. 여기 정비에서 쫙 있고, 여기가 x equal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유리함수에서 좌극한 값 x가 a-로 갈 때의 함수값은, 또한 우극한 값 x가 a+로 갈 때의 함수값, 극한 값, 그리고 x equal a일 때의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 우선 좌극함부터 보면 a의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a의 왼쪽으로 가까워지면 지금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위로 쭉 올라가고 있지. 그럼 그때 y값은 겁나게 큰 값이겠고, 우린 그걸 뭐라 나타낸다? 무한이다 나타내겠지. 그럼 a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 값은 어때?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면 여기 쭉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작은 값, 즉 뭐? 마이너스 무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녀석 함수값은 어때? x equal a일 때 함수값이 존재할까? x equal a일 때 함수의 점이 찍혀있어? 안 찍혀있지. 이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알아냈네. 아, 세로 정근선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세로선으로 된 세로 정근선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연속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 방금 내가 그렸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빵꾸를 뚫어놔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어놨거나 혹은 정상적인 그래프인데 이 중간에다가 빵꾸를 뚫어놓은 거 그리고 빵꾸를 다른 데서 안 채워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자, 자극한 값을 보자. 여기에서 자극한 값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여기에서 y값이겠지. 이해됐죠? 우극한 값은 요 점에서의 y값이겠고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빵꾸가 채워져 있을 때의 y값 여기서의 y값이겠죠? 그치? 그럼 요 상태에서 어때? 요 상태에선 좌극한 값은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다르겠지만 함수값이랑 우극한 자체는 동일하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이 세 개가 전부 동일하지 않으니까 연속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거 이해되겠죠? 근데 얘는 봐봐. 지금 좌극한도 이 점으로 갈 거고 우극한도 이 점으로 갈 테니까 y값이 동일하겠지. 좌극한과 우극한은 동일할 거야. 근데 함수값이 존재를 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지. 왜냐면 다른 데서 빵꾸를 채워놓고 있지가 않잖아. 여기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불연속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아, 어떨 때 또 불연속할 수 있겠어? 빵꾸가 뚫려 있을 때. 이거 좀 많이 저독하니까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저것이야. 부가함수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x가 여기보다 작을 때에는 요 함수식을 따라갈 건데 얘보다 클 때 x값은 요 함수식을 따라간다라고 부가함수를 정해볼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빵꾸가 뚫릴 수도 있겠고 혹은 애초에 그냥 이렇게 그냥 냅다 빵꾸를 뚫어버릴 수도 있겠어. 이런 거는 뭘 다룬 거냐? 이런 건 정의역이나 공역을 수정해 놓은 거. 마음대로 우리가 설정을 해 놓은 거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빵꾸가 뚫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녀석을 빵꾸를 뚫려놓았을 때의 상황 그 두 녀석을 출제자가 장난질을 쳐놓은 거다. 출제자의 장난질 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함수가 불연속하려면 이러한 출제자의 장난질이 없는 선에서는 세로 접는 선만 있을 때 불연속하겠다 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네. 이거 이해되겠어요? 출제자의 장난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별로 연속성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아는 거에서 세로정근선이 있어? 세로정근선이 없죠?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1차 함수 어떻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겨 먹었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3차, 4차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겨 먹어서 대충 몰라도 돼.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럼 얘는 세로정근선이 없잖아. 그리고 출제자가 장난질을 쳐놓지 않은 이상 그럼 얘는 불연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연속을 못해. 즉 항상 연속하겠네. 그쵸? 아 얘네는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하겠구나. 뭐가 없는 이상? 출제자의 장난질이 없는 이상. 근데 유리함수는 어때? 유리함수는 세로정근선이 무조건 있어 없어? 무조건 있지. 유리함수라는 녀석은 세로정근선이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봐봐. 이게 유리함수잖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자.
얘는 세로 점근선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정확하게 x가 a일 때. 근데 x가 a일 때를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만 보면 여기에서는 함수가 연속할까 안 할까? 함수값도 존재를 하겠고 우극한 좌극한 값이 계속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쪽에서는 함수가 연속을 하겠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함수값이 다 있고 좌극한 우극값도 계속 이렇게 쭉쭉쭉 가니까 빵꾸도 없으니까 여기서도 연속하겠네. 그럼 유리함수라는 녀석은 어디서만 불연속하는 거야? 세로 점근선에서만 불연속하겠네. 이해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아, 유리함수는 세로 점근선 일대를 제외하고 항상 연속한다 라고 줄 수 있겠다. 그럼 무리함수일 땐 어떨까?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대충 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어때? 형태가 이런 출발점, 시작점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의 함수 그래프를 갖지? 그러면 얘 또한 마찬가지겠다. 이쪽 부분에서는 함수가 불연속할 수가 없을 거야. 함수까지 다 존재를 하고 계속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 똑같잖아. 다 연속하겠네. 얘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는 항상 연속할 건데 어디에서만 불연속할까? 정확하게 이 시작점 여기에서는 자극한이 있을까 없을까? 봐봐. 자극한이라는 건 뭐였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함수를 타고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 이걸 자극한이라고 우리 얘기했지. 근데 얘는 왼쪽에서 타고 올 함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자극한 값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얘는 자극한 값이 없는 거야. 그 말은 무리함수는 기형이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간에 얘는 자극한 값이 없을 거고 얘는 여기에서 우극한 값이 없을 거니까 어디에선 불연속할 거야? 요 시작점에선 불연속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무리함수는 어디에서 시작점일 때를 제외하고 항상 연속하겠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정리만 해놓자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항상 연속하고 탄젠트 함수는 좀 복잡해요. 이거 나중에 수원 가서 삼각함수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배우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해 놓읍시다. 됐습니까? 이걸 왜 배웠다?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또는 함수값을 구할 때 만약 우리가 함수가 연속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극한값을 굳이 어렵게 구할 필요가 없이 막 그래프 이렇게 막 왼쪽에서 타고 오고 오른쪽에 타고 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값 구하면 그게 극한값일 거다. 연속하는 경우에는 그거 쓰려고 이걸 배웠다라는 거야.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4페이지로 가볼게요. 14페이지 표시에서 1번. 자, 1번에 1번을 봐.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분의 2 마이너스 3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봐봐요. 얘는 지금 무슨 함수? 유리함수네.
유리함수는 어디를 제외하고 연속한다? 세로 정근선 일대를 제외하고 연속한다. 요 유리함수의 세로 정근선은 얼마? 분모가 0이 될 때 세로 정근선을 가질 테니까 세로 정근선은 x 이퀄 0이겠지. 여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연속할 거야, 유리함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게 어딘데? x가 2로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유리함수는 연속해, 연속 가네? 연속을 하겠지. 세로 정근선이 아니니까. 이게 되겠니? 연속을 하니까 그럼 그냥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함수값 구하면 그게 극한값일 거야. 그래서 대입하고 끝날 거야. 함수값이니까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다라고 정답 내고 끝날 거야. 이거 이해되시겠니? 자, 이걸 왜 했다고? 저 함수는 x가 2일 때 연속할 거니까. 근데 봐봐잉 1-2번을 보면 함수식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거 분의 x 마이너스 요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 근데 지금 얘는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유리식이니까 유리함수라고 그냥 대충 읽어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세로 정근선이 발생할까? 어디에서? 분모가 0이 될 때. 그럼 그 값이 얼마야? x 이퀄 마이너스 3일 때네. 여기에서 세로 정근선이 발생할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을 테니까 세로 정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마침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게 어디에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한값 구하고 싶대.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왜냐면 얘가 여기에서 세로 정근선이 발생을 한다면 연속할지 불연속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세로 정근선이 발생하는지 지금 모르겠지. 근데 마침 극한값을 거기서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는 수밖에 없다. 혹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거나.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분자에 있는 식을 딱 봤더니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인수분해하고 싶게 생겼잖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아,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 날라가겠네요, 쌤. 그럼 남는 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2밖에 남지 않겠고, 얘는 1차 함수니까 연속할 거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냥 대입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 라고 볼 수 있겠다. 이거 이해되시겠어? 오케이? 1-1번과 1-2번의 풀이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뭐야? 1-1번은 저기서 연속할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지도 않고 식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대입해서 풀어버렸다. 근데 1-2번은 어때? 저기에서 지금 연속을 할지 불연속을 할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든 식을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대입을 해봐야겠다. 이해 되시겠죠? 1-3번은 어떨까? x가 1일 때 저 무리함수가 불연속할까 연속할까를 딱 따져보면 연속하겠지. 왜? 저 무리함수는 어디서 출발해? x가 2분의 1일 때 출발할 거거든. 무리함수의 출발점 어떻게 찾는다? 무리함수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출발점이죠. 그래서 2x-1이 0이 될 때, 즉 x가 2분의 1일 때 출발할 거고, 그럼 요 무리함수는 x가 2분의 1대를 제외하고는 연속하겠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극한값이 x는 1에서 구할 거니까 연속이겠네. 그럼 그냥 대입하고 끝나겠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필수 예제 2번을 보시면 봐봐. 2-1번에 있는 식이랑 2-2번에 있는 식 둘 다 보면 어때? 2-1번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구하라고 했는데 마침 유리함수고, 그래서 세로정근선이 발생할 거여서 세로정근선이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 x 분모가 0으로 갈 때,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세로정근선일 것 같잖아. 극한값을 맞추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찾고 있지.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든 식을 정리하든 해봐야겠지. 근데 얘는 식을 정리할 게 선택지가 또 있어 없어? 없잖아. 너무 간단하잖아.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겠네.
이거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 그래프 그리기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서 내가 또 정리를 해줄게. 그래프 그리는 건가.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그리냐 했을 때 일단 개형을 좀 알아야 되거든. 전체를 어떻게 생겨먹었냐 그걸 알아보려면 가장 쉬운 건 점근선 있냐 없냐 그것부터 따지는 게 가장 쉬워. 당연히 점근선에는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이 있겠죠. 이 두 녀석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제일 쉽다. 그럼 세로 점근선은 왜 생긴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서. 요것 때문에 생기니까 반대로 분모가 0이 될 때 x값이나 혹은 y값이 언제일지를 구하면은 세로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겠지. 가로 점근선은 왜 생기냐? 얘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 생긴다. 예를 들어서 분모에는 2차식이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1차식이 들어가 있어. 그런 경우에 점근선이 발생을 하겠다. 분모 차수는 2차, 분자 차수는 1차니까 2차가 1차보다 크니까 가로 점근선이 발생을 한다. 그때 점근선이 어떻게 생기냐? y = 0을 기본으로 생겨 먹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2 같은 게 좀 더해지거나 뭐 플러스 3 더해지거나 그런 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y는 0이다. 왜 생기나요? 를 뒤에서 배울 거야. 한 15분 뒤에. 극한 부정형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왜 점근선이 생기는가.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y값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판단. 요걸 함으로써도 그래프 개형을 대충 알 수 있어. y값이 양수라면 x축보다 위쪽에서 좀 그래프가 그려져야겠고 y값이 음수라면 x축보다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고 그것만으로도 그래프가 대충 어떤 식으로 그려졌겠다 라는 걸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편들 x절편, y절편 또는 뭐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 이런 것들로도 그래프 개형을 조금 더 알아볼 수가 있겠지. 이 녀석들은 어떻게 구해? x절편이라면 y에 0을 넣어 대입하여서 구하겠고 y절편이라면 x에 0을 넣어서 구하겠고 원점을 지나는지 보려면 0,0이라는 점을 대입하여서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겠지. 한마디로 쟤네들은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 뭐 발산을 하는지 뭐 어디서는 수렴하는지 뭐 어디서는 꺾이는지 꺾인다면 얼만큼 꺾이는지 완만한지 가파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얘네들은 지금 당장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얘는 어디 가서 할 거냐? 미분 배우고 나서 그때 정확하게 배울 것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미분을 배우지 않았잖아. 2단원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요 1단원에서 그래프 그리는 건 기껏 나와봤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그 정도만 나올 거거든. 혹은 뭐 절대값 들어간 거. 그러니까 아직은 요 정도는 몰라도 괜찮다. 이것들만 봐도 대충 그릴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 필수에서 2번에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필수에서 2-1번에 지금 요 그래프가 있죠.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요 그래프 그려봐라. 자 그러면 점근선이 있냐 없냐 봤을 때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 0이 될 테니까 그러면 세로 점근선이 있겠네. 어디에서 있어? x = 마이너스 1에서 있겠네.
가로 정근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분모의 차수는 몇 차? 2차. 분자의 차수는 x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그냥 뭐 빵차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지. 그러면 가로 정근선이 있겠다. y = 0을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 이제 여기 y = 0이 아니라 뭐 다른 값이 들어오면 여기 뒤쪽에 플러스 2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y는 0인 거예요. 그리고 y 값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판단해보자. 보면 봐봐. x가 음수든 양수든 간에 분모에 있는 값은 이걸 전체를 제곱을 때려놨지. 그럼 분모에 있는 값은 항상 양수겠다라는 거 이해되겠니? 어떤 수를 제곱하면 그게 막 뭐 복소수 막 이런 게 아닌 이상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 이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양수겠네. 항상. 근데 지금 분자에 있는 것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건 항상 뭐야? 음수네. 그럼 이 y 값은 결과적으로 항상 무슨 값이어야 돼? 항상 음수 값을 갖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이거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세로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가로 정근선은 y는 0 인데 그래프가 항상 y값이 음수여야 돼. 그럼 여기서 그려진다는 게 여기서 그려진다는 게 y는 0보다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이쪽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정근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유리함수 그리던 짬바위에서 대충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한번 추론해 보세요. 오케이? 유리함수도 대충 정근선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렇게 가깝게 그렸잖아. 그치? 근데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리거나 막 이렇게 그렸던 거에 반해서 얘는 y값이 항상 음수여야 되니까 둘 다 아래쪽에만 그려주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좀 더 추가적인 해석으로 이런 유리수의 분수의 형태일 때는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질 거고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는 커질 거다. 이런 걸 이용해서도 함수값을 조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거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얘는 지금 보면 x가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모값이 예를 들어서 뭐 x 4 넣었다 쳐봐.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25잖아. 그지? 그러면은 0일 때보다 분모가 25일 때 훨씬 커지니까 분수값은 더 작아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래프를 더 쉽게 그려볼 수도 있겠고. 네, 약간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필수에서 2번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잘 그려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 2번에 있는 그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이 그거요. 절대값을 일단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 절대값 없다 생각하면 요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유리함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가 y값이 음수일 때가 양수일 때로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 곱해지는 거잖아. 음수인 부분, y값이 음수인 부분을 위로 이렇게 싹 뒤집어 올린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절대값 그리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필수에서 3번이랑 필수에서 4번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뭐 정근선 있냐 없냐, 혹은 뭐 발산하냐 수렴하냐, 뭐 분수값이 더 커지겠냐 작아지겠냐, y값이 양수겠냐 음수겠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대충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겠다 예측을 해 보시고, 자 필수의 밑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잖아.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보면서 자기가 그린 거랑 그래프랑 잘 생겨 먹었는지 똑같은지 꼭 비교해 보시면서 잘 그리고 있는지 연습 꼭 확인해 보셔야 돼.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16페이지까지 볼 수 있겠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 봅시다.